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문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 기자, 오늘 어떤 소식 골라오셨나요? 네,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이들에게 SNS 사용이 금지가 됐는데요. 반응은 어떤지, 또 정말 아이들이 SNS 세상에서 멀어지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그렇지만 네. 아이들도 정말 관심이 많은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른도 그렇지만 요즘 애들이 사실 손에서 휴대폰을 놓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SNS를 안 하면 친구도 못 사귄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네. 이걸 금지시켰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싶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인데요. 주요 그 온라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로그인을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X, 유튜브 등 10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80억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엄청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해당 플랫폼들의 그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이 몇 개 삭제됐는지 묻는 통지문이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이 최대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호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호주 청소년들의 SNS 문제가 좀 심각한가 보죠.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이 SNS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성매매, 마약 거래 같은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게임 중독 문제도 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 이세이프티라는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이제 청소년의 온라인 피해 급증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꾸준히 발행을 해왔습니다. 2024년 실태 보고서를 보면요. 그 13세에서 15세 청소년의 95%가 8개 SNS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이제 스냅챗 사용자가 830만 명인데 이 중에 약 44만 명이 13세에서 15세였고요.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1,900만 명 중에 35만 명이 이 연령대였습니다. 유튜브는 2,500만 명 중에 32만 5천 명, 틱톡은 1,0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이 연령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3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인데 사실 초등학생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고, 네. 특히 중학생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스타그램 없이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죠. 네. 예. 그래서 이 호주도 별로 상황이 다른 것 같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서 12살 호주 어린이의 80%가 이제 하나 이상의 SNS를 사용하고 있고요. 54%가 부모 계정을 통해서 이걸 이용을 하고 36%는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SNS 가입 시 그 최소 연령이 보통 13세거든요. 네. 이거를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이제 주요 SNS 플랫폼들은 계정을 만들 때 스스로 입력한 생년월일만 요구를 하고 실제 연령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즉 생년월일을 가짜로 적어도 계정을 만들고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네. 금지법까지 마련됐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었나요? 네, 뭐 결정적 계기라기보다는 호주에서도 그 사이버 따돌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네. 아이들이 이제 뭐 계속 나왔었고요. 이세이프티 위원회의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 10살에서 그 17살 사이에 호주 아동과 청소년 중에 53%, 그러니까 2명 중 1명 이상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이버 따돌림을 다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테러 양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작년 4월에 시드니 교회에서 성직자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범인이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제 사건과 연루된 다른 또래 청소년 5명이 추가로 기소가 됐는데, 이들 중 일부가 뭐 참수 동영상이라든가 테러 관련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극단주의 콘텐츠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고 직접적으로 네. 연관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배가 온라인 생중계 중이었거든요. 네. 범죄 현장이 SNS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SNS 연령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뭐 하나의 근거가 됐습니다.
여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SNS 가입을 부모가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막는다고 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네.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 통과 이전부터 이제 뭐 대체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보시면 한 학부모 단체가 2024년에 조사한 설문에서는 이제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을 했고요. 네.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호주 국민의 77%가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이제 자녀로 둔 부모들은 이제 내가 SNS 때문에 애랑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맞아요. 네. 가족 간 대화를 할 시간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s fantastic. As a mum of two teenage girls, I'm really pleased with the initiative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I think it's wonderful that they're a world leader in this. I think it's a great thing, and I'm glad that the pressure is taken off the parents because there's so many mental health implications, and to take that off my hands and leave it to the government to decide, give my kids a break from after school, and they can just rest and hang out with their family. I think it's a great initiative, a great thing. 물론 반대 여론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반대라기보다는 근데 좀 네. 신중하다고 해야 네, 할까요? 네, 네.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제 호주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접속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거다. 이런 우려들입니다. 이 법이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아예 차단이 아니라 네. 16세 미만은 계정을 못 만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해도 일반적으로 공개된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본인 계정이 없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이나 네. 푸시 알람 같은 이제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정을 못 만들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있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효성 논란이 네.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호주는 한국처럼 전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16세 미만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얼굴이나 음성으로 구분하는 기술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VPN 통해서 다른 나라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막을 길이 없다. 네, 네. 이런 이유들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가 꼭 로그인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12월 10일부터 유튜브를 아예 못 본다. 이런 거는 아니었네요. 네. 하지만 이 SNS를 예전에 저희가 TV를 보던 것처럼 늘 사용했던 애들 입장에선 사실 이게 날벼락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외신에 들어온 이제 인터뷰들을 보면요, 뭐 너무한다. 그래도 할 애들은 다 할 거다. 맞아요. 네, 뭐 이런 이제 뭐 단편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네. 못했던 뭐 그런 걱정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요즘 아이들한테 SNS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네. It would be fine for some people, but for some people it would like worsen their mental health because you're sending the like isolated, alone people back. Like they are not gonna, they might not figure out how to get the help they need because sometimes the Google search isn't enough. And like you're cutting off the people from like others who can potentially help them and like get sources to get help. Obviously, being a young queer person in a pretty small school with less than 600, it was difficult to find people who understood what I was going through but could also relate and help me in those situations. And I was so fortunate to find a community of people online who not only understood my struggles but could help me through them. 뭐 아시는 것처럼 호주가 엄청 네. 넓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경우에 방학만 해도 이제 2-3달 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누구랑 소통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앞서 보신 인터뷰에 나온 아이처럼 성소수자를 자처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네, 경우에 네. 또래들에게 소외돼서 이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SNS마저 차단이 되면 이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비슷해 보이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찾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한창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여기에 도움을 줄 공간이 사라진다면 이제 고립과 고통이 좀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제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을 낸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네. 호주의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란 단체가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노아 존스와 메이시 닐런드라는 두 명의 이제 15세 청소년들을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들이 헌법 소원을 낸 이유는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소통 권리를 이제 침해한다는 건데요. 얘네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동의나 컨텐츠 필터링 같은 대안이 있는데 네. 무조건 아이들에게 이제 일괄적으로 SNS를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부모나 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SNS를 통제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대 입장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어떻게 뭐 설득 내지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호주 정부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또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SNS 금지법이 시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법으로 알파 세대가 디지털 코카인이라고 부르는 약탈적 알고리즘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디지털 코카인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단호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호주 정부가 어떻게든 이 정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네. 의지도 좀 느껴졌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eenage addiction was not a bug, it was a design feature. And on 10 December, there are going to be withdrawal symptoms. Teenagers will be upset, some will fight to get back on, some will manage to find their way around the tech and keep their accounts. But I truly believe the short-term discomfort will be worth the long-term benefits. 그런데 이건 사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고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이 설득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주가 참 대단하다 싶은 게 네. 이 정책을 설명을 하면서 총리와 장관이 직접 아이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네. Good morning, Prime Minister. My name is Shashank. How will this delay be upheld, and what measures are in place to prevent people from bypassing the security systems and creating fake accounts? The responsibility is on the social media companies. And if they don't do their best endeavours, then there'll be considerable fines, up to almost $50 million for breaches. And already what we've seen is a range of social media companies announce that they're getting even ahead of December 10 in advance. So we're confident that this will work.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아까 이세이프티 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 내용을 알아보려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아이와 부모, 교사별로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고요. 네네.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연령별로 또 네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이버 따돌림도 있고 뭐 자살 충동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상담 센터가 이제 세분화돼 네.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직접 이용을 해보지는 않아서 이제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SNS 차단으로 이제 고립이 두렵다라고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상당히 네. 정교하게 마련돼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잘 한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상당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라 이런 조언도 있나요? 근데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요. 교육계 전반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우연히 시드니 대학교 홈페이지에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로 인한 가족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네. 글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소셜미디어는 이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도움을 주는 조치를 한 거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접근에 우회 방법을 찾거나 분노, 뭐 짜증, 슬픔 등을 드러낼 거다. 네. 그럴 때 부모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이번 금지 조치의 이제 위험성 중에 하나가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겠다고 이제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이런 점이라면서 네네. 부모는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보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즉 무조건 차단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공감을 해주고 자녀가 이제 비판적인 디지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 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네, 이미 몇몇 나라들은요, 뭐 지켜보자 수준이 아니고 비슷한 규제를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개정이 금지가 되고요. 네. 브라질도 내년 3월부터 이제 16세 미만 아동은 법적 보호자와 연동된 SNS 계정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덴마크 이후에도 그 최근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13세와 14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유럽연합의회도 이제 SNS 이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만 제한하자 이런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 결의안은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비슷한 규제 도입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야말로 이 SNS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뭐 불과 며칠 전이죠. SNS 오프 채팅방에서 이제 미성년자들을 알게 된 20대가 네. 흉기 난동을 벌여서 3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네네. 또 뭐 N번방 사건 때도 아동 청소년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론이 끓어오를 때 이제 잠깐 관심을 갖고 장기적 대책 마련 네. 같은 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호주에서 이 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호주의 시행 과정을 보면서 아 적어도 이 나라는 아이들의 안전에 꾸준한 관심은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미 성공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시드니 하버브리지 전경인데요. 네. 그 16세 미만 SNS 금지 조치를 기념해서 조명을 밝힌 겁니다. 이제 이 다리 옆에 보시면 아이를 아이답게 두라. 뭐 이런 문구가 써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10대들은 SNS나 유튜브뿐만 아니라 AI까지 많이 이용하고 또 그걸 학교 교육 현장에서까지 이용하는 상황에서 네. 호주 같은 정책이 당장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대들의 SNS 이용에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정치권에서도 부디 이제 부모들의 표심 잡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지켜보시고 네.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